고일석 기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처음에는 그냥 몇 분이 잘못 알고 계신 줄 알았더니 타임라인을 보아하니 누가 작정을 하고 헛소리를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검찰 내에서 수사부서, 기소부서를 분리한다는 얘기는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이관될 때까지 6개 분야라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으니 앞으로 개정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검찰청 내에서도 수사부서와 기소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내지 않은 채 검찰 내 부서 분리로 수사권 분리를 퉁치거나 땡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혼할 부부가 이혼 절차 끝날 때까지 각방 쓰게 하자는 거지 각방만 쓴 채로 이혼하지 말고 평생 살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PS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립이 2022년 시행이라고 치면 2021년 말까지는 검찰 내 수사부서와 기소부서의 분리, 2022년 초부터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이런 타임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면 되지 왜 2022년까지? 6개 분야 수사권을 남겨놓은 개정검찰청법이 시행된 지가 오늘로 딱 열흘째입니다. 이미 개정된 법은 시행에 충분한 기간을 둬야죠. 그리고 공소청으로 분리하면 6개 분야의 수사 기능은 경찰로 보낼지, 독립기구를 만들지, 독립기구를 만들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지, 총리실 기구로 만들지, 경찰과 같이 행안부 외청으로 만들지도 따져야 하고요. 수사청으로 갈 검사들의 직위와 직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는 지금 검찰청사를 쓸 건지, 경찰청사를 쓸 것인지, 새로 지워져야 하는 건지 이런 거 다 따져봐야 합니다. 경찰로 보낼지 독립기구로 만들지에 따라 각각의 인력과 조직에 대한 준비가 달라져야 하고, 독립기구로 만들면 경찰청과 수사협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중복 사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지, 각 기관 간 인력 교류, 즉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수사청, 경찰, 공수처, 공소청을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오가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 다 따져보고 준비를 한 뒤 시행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면을 거론한 당대표에 대해 전 국민이 분노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새해부터 박차를 가해야 할 검찰개혁이 모두 묻혔다는 데 있겠지요. 그만큼 검찰개혁의 열망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 분리되는 날까지 계속된다 이겁니다. 이런 열망 때문인지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보이면 그 즉시 국민의 날선 비판이 나온다 이겁니다. 검찰 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것 역시 검찰개혁의 속도를 줄인다거나 혹은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6개의 수사 분야에 있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전까지 그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임시적 방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지요. 더불어 이미 발의된 공소청 법안 역시 모든 수사권을 가져갈 기관을 신설해야 하니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에 대해 김영민 의원은 이미 준비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해왔고 올해도 검찰개혁을 위해 거침없이 박차고 나갈 의원들을 적극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진해용 검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다수의 사람들을 잠시 한꺼번에 홀릴 때 역사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된 것이 조셉 게벨스의 프로파간다 방식이었습니다. 나치 제국의 선전부 장관이었던 게벨스는 프로파간다 방식을 사용해 전 국민이 유대인을 학살하도록 동원하고 전쟁에 열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프로파간다 방식은 의외로 단순한데 암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비연속적으로 입수되어 정보를 알아서 편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면 토해내는 반면 일부만 알려주면 스스로 편집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일부만 알려주고 알아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면 스스로 깨우친 것이라고 믿고 더 열광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 암시 기법입니다. 백신이 부족하다느니, 부동산 가격이 높다느니 하는 등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하는 것이 기본적 암시 기법에 속합니다. 심화된 암시 기법은 반전의 충격과 함께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선거 등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각종 매체에서는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매체가 요구하는 공격 대상 또는 찬미의 대상에 대한 암시를 시도합니다. 대체로 아래와 같은 논리적 순서를 따라가게 됩니다. 1. 공격 암시. A. 000 엄청 좋아. B. 그치. C. 그런데 000이 뭐뭐 했다는데? A, B. 뭐시라? 나머지 000은 쓰레기군. 2. 찬양 암시. A. 000은 표독하고 못된 줄 알고 있지? B. 그치. C. 000을 알고 보니 이렇대. A, B. 어머나 웬일이야. 나머지 와 내가 몰랐네. 큰일 날 뻔했네. 괴벨스식 암시에 넘어가실 건가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역시 진해온 검사지요. 백신과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하게 전달하면 스스로 편집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일부만 알려주고 알아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면 스스로 깨우친 것이라 믿고 더 열광하게 된다 이겁니다. 나치는 결국 괴멸했지만 인류사의 피해는 엄청났듯 수구 언론들 역시 괴멸되겠으나 괴멸되기 전까지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 궁극적인 언론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TBS의 일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TBS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다지요. 이에 대해 TBS는 SNS에 선관위 결과 소식과 함께 이렇게 밝혔지요. 주말에 날아든 소식을 전합니다. 캠페인은 뒤늦게 유명해졌는데 왜 100만 돌파는 여태? 자, 빵 터지지요? 위반이 아니라니 다시 일합시다 이거지요? 왜 아직도 100만이 안 된 것이냐는 말처럼 국힘당을 향한 통쾌한 일갈이 있을까요? 돌아온 김어준 총수 역시 100만 구독자 만들 캠페인이에요. 될 리가 없다. 자신은 이 캠페인이 될 리가 없다고 했다며 자신은 고발 대상에서 빼달라며 오히려 국힘당에서 표창장을 줘야 한다고 했지요. 이 같은 국힘당을 향한 통쾌한 일갈이 있을까요? 이런 TBS의 자존감도 역시 김어준답구나 라고 마무리하면서 이상